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헤드에 유격이 왜 생기는지, 유격이라는 거는 앞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앞뒤로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껐덕껐덕거리는 거예요. 뭔가 덜그락덜그락거리는 그런 느낌을 유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헤드 튜브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와 유격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헤드 튜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그림으로 보노보노 그림 옆에 넣어 가지고서 설명을 해 드린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이해를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교보제를 가지고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를 보셨는데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핸들을 좌우로 움직였는데 핸들이 너무 좌우로 획획 돌아가요. 요거 획획 돌아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핸들이 너무 뻑뻑해서 핸들이 12시 방향으로 딱 가운데를 가리키다가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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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쪽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헤드 튜브 있는 쪽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정비를 잘 하셔야지 좋은 승차감과 핸들링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헤드셋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격을 잡는 방법과 왜 뻑뻑한지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헤드셋마다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 앞에 헤드 튜브가 있어요. 여기 포크가 있죠. 카메라가 좀 가까이 있어서 네, 이쪽에 스페이서가 있고 이쪽에는 스템이 있죠. 이 앞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헤드 튜브예요. 네, S자가 멋있게 있죠. S웍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핸들이 좌우로 돌아가겠죠. 지금 제가 얘를 움직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얼마나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안쪽을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헤드 튜브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헤드셋이 위아래로 들어가요. 얘네들을 분해해서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포크를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겠죠. 먼저 스템 볼트를 풀어주겠죠.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옆쪽에는 볼트를 풀어주게 되면은 스티어러 튜브가 있죠. 포크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이 위쪽까지 올라오는 거를 스티어러 튜브라고 합니다. 이게 카본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죠. 스템 옆 볼트를 빼면은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이 위쪽에 있는 꼭대기 탑 볼트를 풀어야 되겠죠. 탑 볼트가 조이고 있는 저 금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탑 캡이라고 해요. 뚜껑. 자, 이렇게 볼트를 분리를 합니다. 이 스티어러 안쪽에는 이렇게 스타넛이 있죠. 해바라기라고도 하고요. 카본 스티어러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플러그가 들어가 있겠죠. 영상 마지막에 스타넛과 컴프레션 플러그에 대해서 제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풀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빠지겠죠. 네, 스템을 분리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페이서링을 제거를 하겠죠. 만약에 완전히 풀 커팅이라고 해서 이 스티어러를 다 잘랐다고 하면은 그냥 스템만 뽑아도 되겠죠. 얘네들은 스페이서링이에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냥 간격을 보충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재가 달라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막 껴놔서 그래요.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포크가 빠지겠죠. 이 위쪽에 잡고 있는 애가 없으니까 포크가 아래쪽으로 확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 브레이크 선이 연결이 돼 있겠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확 떨어지진 않아도 당겨지기는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브레이크 선을 분리를 하거나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빠질 수도 있겠죠. 포크를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로드 자전거들 있죠. 안 빠질 거예요. 분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포크를 분리를 합니다. 툭툭툭 치면 빠질 거예요. 빠지죠. 이렇게 해서 빠졌어요. 이 하얀색은 슬리브예요. 그 미니벨로의 시포스에 들어가는 슬리브 있죠. 그게 딱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헤드 튜브가 떨렁 있죠. 요
헤드셋 베어링을 아래쪽에 하나 집어넣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이 위쪽에 프레스 툴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위아래는 지금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작동이 될 수 있게 베어링이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게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이 위쪽에 있는 게 독립적으로 돌아가겠죠. 포크를 그냥 끼우면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각이 져 있죠. 안쪽으로. 베어링 안쪽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보면은 이렇게 크라운 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홈에 들어가면서 딱 자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덜그럭덜그럭 하겠죠.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죠. 카본 포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헤드셋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베어링 자체가 프레임에 꽂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처음에 헤드셋을 열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딱 보시고선 이거 부러졌어. 어떡하지? 이게 왜 부러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쐐기같이 각이 져 있다고 했죠. 얘네들도 보시면은 각이 져 있어요.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위에서 누르게 되면은 요 부분이 붙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유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된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된 애들도 있어요. 그냥 통으로 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셋을 만약에 분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순서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은. 얘를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각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핸들을 좌우로 돌려보니까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 브레이크를 잡고 뒷 브레이크 잡는 거 아니에요. 앞 브레이크를 잡고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껐덕거리는 거예요. 이 유격을 잡을 거예요. 이 위쪽에는 스템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거는 타시는 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탈지에 따라서 뒤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스티어로 튜브 위쪽에 차곡차곡 뭔가 쌓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페이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만한 스페이서죠.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다 탑캡을 올려놓고선 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은 불안하겠죠. 어떤 분들은 봉지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 대부분 요 탑캡이 있는 쪽에 가슴을 부닥치게 돼요. 그러면은 멍이 정말 이만하게 듭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커팅을 하시던지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죠. 이렇게 위쪽에다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커팅 하시기 전에 이 위치를 좀 조정을 해가면서 타시고선 나에게 맞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커팅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스티어러 튜브 위쪽에 스페이서링이 얼마나 잘 맞춰서 올라가 있냐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스페이서링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을까요? 이 스티어러를 잘랐을 때 내가 원하는 높이를 맞추기 위한 거죠. 스템이 올라갔어요. 스템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스페이서링이 하나가 없어요. 제일 얇은 걸 하나 빼볼게요. 헤드 유격 잡는 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 유격이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옆에서 보셨을 때 여기 은색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러 튜브 끝이 얘랑 레벨이 똑같아요. 레벨이 똑같으면은 유격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항상 스티어러 튜브는 스템보다 아래로 2에서 3mm 정도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고선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정도? 지금 여기 단차 보이시죠? 요 정도 단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스템을 교체를 했는데 스템도 요게 조금씩 다릅니다. 스템을 교체했는데 유격이 안 잡혀요. 나중에 보면은 요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탑캡을 조여도 유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탑캡을 아무리 조여봤자 여기서만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 안쪽에는 스타넛을 얘네들이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여기만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2, 3mm 스템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볼게요. 만약에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탑캡이 올라가서 외곽에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은 당겨 올라오겠죠. 왜? 2에서 3mm의 공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끌어올릴 2에서 3mm에 당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공간 없이 얘네들이 바닥에 있는데 아무리 조여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스페이서 또는 이 스템의 바깥쪽을 지지대 삼아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티어러, 카본이 됐건 스틸로 되어 있는 스티어러건 얘네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스페이서링이 위쪽에 있건 보이죠? 스페이서링이 위쪽에서도 아래쪽으로 2에서 3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잡아당길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얘네들을 조이면 조일수록 스티어러를 쫙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전체적으로 압착을 하겠죠. 탑캡을 조이는데 얼마만큼 조인다? 얼마만큼 조이는 거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탑캡에 몇 뉴턴미터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탑캡을 조이는 토크는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만 조이는 거예요. 유격 확인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세게 조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덜 조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스타넛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덜한데 컴프레션 플로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카본 스티어러 안쪽에서 컴프레션 플로어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과도하게 토크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세게 줬다가는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뭐 브랜드마다 토크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펼쳐질 수 있게 컴프레션 플러그를 조이고 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탑볼트를 가지고선 유격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격을 잡았어요. 오버토크를 해서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눈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점점 좀 세게 조여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이 위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벗겨져 버렸죠. 벗겨졌다라는 거는 얘네 두 개가 지금 압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베어링이 눌리는 거예요. 베어링이 강하게 위아래에서 눌리게 되면은 안쪽에 베어링 한 알 한 알들이 돌아가면서 득득득득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세게 조인 자전거들의 특징을 보면은 핸들을 딱 좌우로 움직이다가 놓으면 얘들이 띠용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옆으로 핸들을 툭 치면은 애들이 띠용 이렇게 돼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옆으로 치면은 띠용 이렇게 돼요. 핸들이 꼭 시계같이 덕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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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얘네들을 세게 조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스템 볼트를 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얘네들 좀 풀고선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부드럽게 작동이 될 거예요. 이거 세게 조이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스티어러에서 2, 3mm가 내려오게 세팅을 하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스페이서를 넣어서 핸들을 높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안쪽으로 한 1cm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핸들을 높이고 싶으시니까 그냥 스페이서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타시면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옆에서 다시 볼게요. 스템 볼트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는 스티어러 튜브를 잘 잡기 위해서 두 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이 위쪽에는 볼트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 밑에 있는 볼트만 스티어러 튜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같은 토크로 조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는 딱 붙어버릴 거고 이 밑은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본인 자전거 뒤에서 한번 보셨을 때 위에랑 같은 토크로 조였는데 위의 간격, 여기 간격은 좁고 여기 간격은 넓다. 그러면은 이 위쪽의 공간이 좀 넓을 확률이 높아요. 심한 경우에는 카본 스티어러인데 이 위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조이니까 여기에 크랙이 난 것도 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얘네들이 이만큼 내려서 잡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카본 스티어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팅하고 이 위쪽에 얇은 스페이서링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매뉴얼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얇은 스페이서링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한 3mm 단차가 생기고 얘랑 이렇게 수평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3mm 짜리 뭐 하나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잡아주는 힘도 균일하겠죠. 컴프레션 플러그는 이 안에서 팽창을 하는 거니까 팽창하는 힘과 얘네들은 압박을 하는 거죠. 압축을 하는 거죠. 두 힘이 만났을 때 얘네들이 고정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플러그가 요즘에 나오는 게 좀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예요. 스티어러 튜브 커팅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얘네들이 딱 직각에 맞춰 가지고 커팅이 돼야 되겠죠. 집에서 막 써는데 대충 막 톱으로 막 대각선으로 썰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을 할 수가 없겠죠. 스티어러 커팅을 할 때도 직각이 되고 마감을 잘 하셔야 돼요. 유격이 없이 핸들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탑 볼트예요. 이 탑 볼트를 가지고선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획획 조이시면 안 돼요. 살짝살짝 조이면서 앞브레이크를 잡고 흔들면서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얘네들은 돌아가요. 당연히 돌아가겠죠. 스텐 볼트를 조이지 않았으니까요. 원하는 만큼 조인 다음에 센터를 잡아줍니다. 얘네들이 가운데 오게, 저 S5 가운데 글자로 오게. 그 다음에 토크렌치를 가지고선 얘네들을 조여주는 거예요. 토크렌치로 조였다고 치고요. 만일 유격이 있다 그러면은요, 요 밑에 스페이스 링들이 손으로 잡고 돌리면은 획획 돌아갈 거예요. 지금 저는 얘네들이 플라스틱이어서 세게 잠그지 않아서 얘네들이 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전거 스페이스 링 잡고 돌렸는데 획획 돌아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핸들이 좌우로 돌아가고 얘네들도 센터를 맞춰서 잘 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핸들이 너무 잘 돌아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핸들이 따깍따깍 시계같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를 다시 세팅을 해서 드리면은 핸들이 너무 잘 돌아가요. 이거 좀 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덜 돌아가게 꽉 조이는 거는 베어링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선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핸들이 너무 획획 돌아간다라고선 꽉 조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핸들에서 최소 2개의 라인이 나오겠죠. 요즘에는 무선이 나오니까 무선은 무시를 하고 브레이크, 유압선 2개가 나오겠죠.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겉선에 탄성이 있겠죠. 이렇게 겉선에 탄성이 있습니다. 이 겉선들은 흐물흐물하면 안 되겠죠. 얘네들이 프레임에 닿아서 탄성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놓으면은 얘네들 때문에 한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이 균일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앞브레이크 선은 바로 내려오고 뒷브레이크 선은 뒤쪽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이 텐션을까지 맞추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핸들을 놓으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행을 하실 때 이 힘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체중이 실려서 타고선 핸들에다가 손을 딱 놓는다고 해서 얘네 때문에 핸들이 막 확 돌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핸들이 너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일부러 탑캡을 조여서 조정을 하진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포크의 유격과 유격이 왜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S웍을 보시고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